네, 달팽이관을 코클리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달팽이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달팽이관의 내부는 어떤 림프액,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막, 기저막 위에 청각세포들이 배열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아까 그 동영상에서 이렇게 풀처럼 된 부분 있죠? 그게 청각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골, 이 청소골이 그 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뼈의 진동이 림프에게 파동을 일으키면은 이 청각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이 청각세포는 이것을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뇌로 전달을 합니다. 자, 이게 달팽이관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달팽이관은 부위별로 그 반응하는 그 세포의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죠. 처음에 시작 부분에서는 고주파, 높은 주파수를 담당을 하고 가면 갈수록 낮은 주파수, 끝으로 가면은 저주파, 저주파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그림이 굉장히 단순하게 그 기저막과 그 주파수의 관계를 좀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부분은 2만 헤르츠의 높은 그런 주파수를 감지를 하고요. 그리고 점점 낮아집니다. 조금 더 가면 7000헤르츠, 더 가면 5000헤르츠, 이런 식으로 4000헤르츠 쭉 내려가서 마지막 끝에 가면 200헤르츠 이하의 소리에 대해서 그 세포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좀 이제 펼쳐져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시작 부분에서는 1500에서 이렇게 2만 헤르츠, 중간에서는 미드 프리퀀시, 가장 끝에서는 로우 프리퀀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부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 임계대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계대역, 크리티컬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임계대역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만약에 귀로 비슷한 주파수의 소리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 그러면 이 그 담당 영역이 쉽게 말해서 그 청각세포의 담당 영역이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주파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저막에서 굉장히 물리적으로 가까운 영역의 세포들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소리 구분이 힘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하나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달팽이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떤 비슷한 주파수의 소리가 F1이라는 주파수와 F2 주파수의 소리가 들어오는데 거의 비슷한 주파수예요. 그러면 이 두 주파수를 담당하는 영역이 이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청각세포들이 굉장히 바빠지겠죠. 소리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불행히도 소리 하나는 크고 소리 하나는 작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큰 소리 쪽에 청각세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는 안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구분이 힘든 영역, 그 구역 하나를 우리가 크리티컬 밴드, 임계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실험을 학자들이 많이 해보니까 우리 인간 귀에는 25개의 임계대역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임계대역의 그 영역이라고 할까요? 넓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점점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임계대역이. 그래서 동일한 임계 대역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킹 효과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청각세포가 한꺼번에 반응해야 되니까 임계 대역 안에서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표는 이 임계 대역을 그 여러 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구분을 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낮은 주파수 100에서 200Hz 사이, 200에서 300Hz, 300에서 400, 이게 하나의 임계 대역이에요. 지금 차이를 보면은 100Hz 정도 차이가 나죠. 100Hz 정도, 그렇죠? 근데 중간이나 저 위쪽으로 오면요, 여기 한번 18번째 임계 대역 보면 3700에서 4400이거든요. 그러면 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4,400, 700Hz 정도 차이가 나죠. 아까 100이었는데,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제 좁은데 임계대역의 넓이가 높은 주파수로 오면 넓어지고요. 24번째 같은 경우 보면은
12,000에서 15,500이니까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3,500Hz 정도 돼요.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이 아래 그림처럼 이 임계 대역을 음, 낮은 주파수에서는 좁고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임계 대역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앞에서 나왔던 그 필터 뱅크라는 말 있었죠. 필터 뱅크. 예. 이것을 이 각각 네모 하나하나가 어떤 소리를 구분하는 필터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요 임계대역에 해당되는 것에서는 이 주파수만 처리를 하니까요. 그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뱅크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필터 뱅크처럼 귀가 동작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런 그 귀의 특성, 그러니까 기점막 위에 있는 세포가 구역별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마스킹인데, 이 마스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시 마스킹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마스킹이죠. 영어로는 simultaneous masking. 이 simultaneous라는 말이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제 그 frequency masking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주파수가 비슷한 음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생기는 마스킹 현상이에요. 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좀 높은 소리 있죠. 자, 이 소리가 좀 큰 소리예요. 큰 소리고, 이 소리를 A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좀 막대가 작은 거 있죠. 이 소리가 B예요. A와 B가 동시에 들리게 됐습니다. 자, 동시에 들렸는데 불행히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그러면 이 큰 소리 때문에 이 작은 소리가 묻힐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묻히느냐 라고 봤더니요. 이 큰 소리로 인해서 묻히는 부분이 여기 이 라인 있죠. 여기 이 라인. 다시 좀 그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라인요. 이 라인. 산처럼 된 거. 이거. 예. 이 큰 소리로 인해서 요 선 이하에 있는 소리는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옆에 개념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 이 큰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소리는 이렇게 산 모양으로, 요거 이하의 소리는 안 들리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어떤 다른 소리, 가까운 주파수에 있는 이런 다른 소리들은 이거 다 못 듣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B라는 소리도 그 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못 들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또 하나의 선 있죠. 이거는 가청, 최소 가청 한계죠. 그래서 이 최소 가청 한계에 있는 소리도 이제 못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 가청 한계 이하에 있는 소리와, 그리고 이 큰 소리 때문에 큰 소리 아래쪽에 있는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마스킹으로 인해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스킹은 어느 범위에서 일어나느냐? 뭐 여러 주파수별로 실험을 한 건데요. 250Hz에서 실험을 해보니 이 빨간색 선이 이제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발생했을 때 안 들리는 소리의 범위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산 모양으로 그려놨어요. 선이 여러 개 있는 거는 이제 소리 크기가 서로 다를 때를 나타낸 겁니다. 자, 500Hz일 때는 이렇고요. 1000Hz일 때는 이렇습니다. 2000Hz일 때는 이렇습니다. 자, 그 소리 크기에 따라서 안 들리게 되는 범위가, 이 공통적인 모양이 약간 좀 공통성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앞쪽으로는 조금 이 모양이, 여기라면 앞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좀 짧고 뒤쪽으로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는 그 소리 주파수보다 낮은 더 저음 쪽으로는 영향이 조금 적고요. 고음 쪽으로는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됩니다. 이게 마스킹의 특성입니다. 자, 방금은 동시 마스킹이었고요. 자, 순시 마스킹이 있습니다. 순시 마스킹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on-simultaneous, 그러니까 동시가 아니다. 또는 temporal masking, 이게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타임의 형용사형입니다. 시간에 의해서, 시간과 관계 있는 마스킹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스커에, 이 마스커라는 게 이제 큰 소리, 그 방해를 하는 그 소리를 말합니다. 이 마스커에 전후 시간에 발생한 소리가 방해받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 안 했더라도 살짝 앞에서 나거나 살짝 뒤에 나면 안 들린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에서 이 X축이 시간입니다. 자, 시간 0에서 여기까지 소리가, 어떤 소리가 이렇게 났어요. 이 소리가 나면, 여기 소리가 났다고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에, 이 소리로 인해서 방해받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시간적으로 한 50ms 앞쪽까지, 여기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소리가 크면 들리겠죠. 이보다 좀 작은 소리인 경우 안 들린다는 거예요. 또 그 소리가 끝난 뒤쪽도 이 정도 시간에서는 만약에 이런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끝나고 25ms 후에 요 소리가 있었다. 그럼 이거 못 듣는 거예요. 물론 이 소리가 크면, 이렇게 크면 이거는 들리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는 안 들리는 소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후에,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옆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나면 그 꽝 소리 나기 직전의 음악도 못 듣고 꽝 소리 난 후의 소리도 못 듣는다는, 이게 바로 이제 순시 마스킹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오디오 압축이라는 것이 이런 마스킹에서 안 들리는 소리를 빼버리는 게 이 마스킹의 원리인데, 압축 전후의 스펙트럼을 이제 개념적으로 좀 보게 되면요. 자, 어느 한순간에 그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압축 전에 어떤 소리의 주파수가 뭐 이런 그 식으로 스펙트럼이 구성이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때 좀 큰 소리가, 뭐 음악이라고 한다면 드럼 소리가, 드럼이 쿵 하는 소리가 이렇게 큰 소리가 하나 있었고 다른 악기들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큰 소리로 인해서 안 들리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마스킹 되는 영역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마스킹 되는 거 아래쪽에 있는 소리들을, 이런 것은 안 들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들을 빼버리는 게 오디오 압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 후의 소리를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소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들리는 소리만 남기고 들리지 않는 소리는 없애버리면 이 데이터들은 없어진 겁니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용량이 줄어들겠죠. 자, 이게 그 데이터 압축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심리음향, 귀의 특성, 마스킹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디지털 오디오 포맷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지털 오디오 포맷은 크게 무압축 포맷과 압축 포맷으로 나뉜다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압축 포맷은 uncompressed audio format. 이 compress라는 게 압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on이 붙었으니까 압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uncompressed audio format과 압축을 한 포맷, 즉 compressed audio format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축한 포맷은요, 또 다시 두 개로 나누는데, 무손실 압축 포맷, 즉 로스라는 게 손실이 일어나던데 그 LESS가 붙으면 이제 손실이 없다는 뜻이죠. 손실 없는 압축 포맷이 있고, 로시, 손실이 있는 압축 포맷,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무압축 방식의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무압축 방식의 포맷은 원래 PCM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압축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왜냐하면 압축을 안 했으니까요. 표준 오디오 CD라든가 윈도우에서 웨이브 파일이 이런 무압축 방식 포맷을 사용한 그런 포맷 그리고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압축 방식에는 웨이브, 또 AIFF, 또 AU, 또 뭐 로우 헤드레스 PCM 이런 것들이 무압축 방식의 오디오 포맷이 되겠습니다. 손실 압축 포맷은요. 손실 압축 포맷은 원래 데이터에서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 방금 마스킹 얘기했었죠. 그 소리를 제거해버린 나머지를 저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보고 지각 부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없애버린 그런 걸 보고 지각 부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방식은 가장 용량이 적어요. 가장 적은 용량을 차지하지만은 한 가지 단점이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원래 데이터로 다시 복원을 하고 싶다. 귀에 안 들리지만 내가 어떤 기계라든가 측정기로는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MP3라든가 오퍼스, 또 AAC 지금 애플 계열의 기기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또 보비스라는 포맷도 있고요. 뮤즈팩, 뭐 에이트랙, 윈도우 미디어, 뭐 오디오 로시 포맷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MP3라든가 AAC는 주변에서 많이 볼 거고요. 간혹가다 인터넷에서 보면 이 보비스 포맷, OGG 포맷도 간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그 지각 부호화라는 말을 했는데 지각 부호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지각 부호는 영어로 perceptual co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perceptual이라는 뜻이 지각하다, 인식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챈다, 느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지각 부호화는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인간의 인식,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소를 제거해 가지고 원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술을 지각 부호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각 부호화 방식은 아무 데서나 못 쓰고요. 사람의 감각과 관련된 쪽에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데이터 압축할 때 컴퓨터에서 문서 같은 거 zip 파일로 압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zip 파일에다가 지각 부호화 방식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압축했다가 다시 풀었는데 문서 파일 같은 게 중간에 막 깨져 있고 이거는 사람이 이 부분은 잘 안 읽을 거야 없애버리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각 부호화 방식은요, 이 음향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이런 데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인간의 어떤 불안정한 감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지각 부호화의 목표는 원래 신호와 압축 신호는 분명히 달라요. 데이터 자체는 다르지만 인간이 인지하는 주관적 정보량에서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없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데이터 자체는 다르지만 사람이 들었을 때는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각 부호화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각 부호화 방식은 원 데이터가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복원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기계에서 나는 소리를 기계를 잘 못 그리겠습니다. 이게 기계에서 나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 소리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녹음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녹음을 할 때 이 지각 부호화 방식으로 된 포맷으로 녹음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소리를 결국은 어떤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mp3 같은 걸로 녹음을 해버리면 녹음할 때 mp3 같은 걸로 녹음을 해버리면 그 사람 귀로 듣는 소리만 들어오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mp3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분석할 때는 기계가 분석을 하니까 우리가 못 듣는 소리라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녹음을 할 때는 반드시 그냥 일반 웨이브 포맷으로 녹음을 해야 됩니다. 웨이브 포맷으로 녹음을 하고 그것도 가급적이면은 샘플링률도 좀 높은 걸 쓰고요. 가능하다면 뭐 48K 왜냐하면 높은 주파수, 그러니까 고음, 고주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초음파 영역에도 어떤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기계에서, 레코딩 기계에서 사용하는 높은 샘플링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양자와도 뭐 24비트 정도, 가능하다면, 이런 정도로 써주면 좋고요. 안 되면 최소한 우리 CD와 유사하게 44.1kHz의 16비트, 최소한 이거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것을 이상의
샘플링률로 웨이브 파일로 바로 녹음을 해야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녹음을 해가지고 기계음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MP3로 녹음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실제로 분석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보호 방식은 그냥 듣고 즐기는 데는 상관없으나 이렇게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무손실 압축 포맷입니다. 자, 이 무손실 압축 포맷은 그 코딩을 할 때 엔트로피 코딩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엔트로피 코딩 방식의 특징은 압축을 풀면 원래 데이터로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아요.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저장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 대신에 이거는 삭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손실 방식보다는 파일 크기가 좀 더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죠. 장점은 원데이터로 복원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파일 크기가 손실보다는 크다는 거. 물론 압축 안 한 것보다는 낫죠. 자, 이런 무손실 압축 포맷의 대표적인 게 플락, FLAC.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요즘에는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노래 다운받을 때도 플락 포맷을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뭐 몽키스 오디오라는 거, 웨이브팩, TTA, A-트랙 어드밴스드 로스레스, ALAC, MPEG-4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 로스레스, WMA 로스레스라는 포맷도 있고, 쇼튼이라는 포맷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무손실 압축 포맷을 많이 안 썼어요. 파일 용량으로 보면 무압축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무손실 압축이 한 60, 70%, 50에서 70%? 예, 무손실 압축이 이게 100%라고 한다면요. 이게 한 50에서 70% 정도 크기가 됩니다. 용량이요. 예, 용량 크기가 데이터 용량이요. 그리고 이제 손실 압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작죠. 뭐 이거는 그 손실 압축은 파라미터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뭐 한 30%그 이하로도 만들 수 있고요. 어쨌든 뭐 대략 한 30%, 뭐 20%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되면 음질이 좀 안 좋으니까 조금 더 높긴 한데, 예. 어쨌든 이게 가장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무압축보다는 이 무손실이 조금 더 사이즈가 작지만 손실보다는 커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용량을 줄이는 이유가 그 인터넷으로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이 손실 압축 방식, 또 그 휴대용 기기에서도 용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거에는 하드웨어가 이제 비싸니까 손실 방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인터넷 회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리고 휴대용 기기도 과거처럼 그 메모리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 무손실 방식을 또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엔트로피 보아 이제 말씀드렸는데 무손실 방식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엔트로피 보아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 어떤 심볼이 나올 확률에 따라서 심볼을 나타내는 코드의 길이를 달리하는 부호화 방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과 0으로 구성된 예를 들어서 1100, 1100, 1110, 100, 뭐 이렇게 된 디지털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잘 보니 1100이라는 게 여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1100이라는 게 좀 자주 나오거든요. 이렇게 4개씩 이렇게 끊어서 보니까 그쵸? 여기 1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예. 요게 1100이라는 게 좀 자주 나와요. 그죠? 그럼 이게 그 하나의 심볼이라고 했을 때 1100이라는 것을 저게 좀 자주 나오니까 10이라고 하자. 그 1100을 우리가 10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론 뭘 어떻게 바꿨다 하는 건 이제 따로 이제 그 데이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4비트가 2비트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어떤 패턴의 그 코드를 좀 더 짧은 코드로 대치를 하는 방식이 그 엔트로피 부호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심볼에 대한 코드를 가장 짧도록 변환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 가능한 그런 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 문서 압축할 때 뭐 집 같은 것도 다 이런 방식의 압축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부하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많은 그 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수많은 오디오 포맷들 중에서 몇 가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오디오 포맷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 포맷들 중에서 좀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거, 주요 손실 포맷들 보겠습니다. 지금 발표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제 1989년부터 쪽에서 지금 뭐 2015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뭐 aptX, 디지털 시어터 시스템, DTX. 네, 이름이고 그 약자가 여기 있습니다. aptX, 또 DTS, 뭐 돌비 디지털 AC3, A-트랙, MP3, 네, 아는 거 얘기 나왔거든요. MP3. 또 MP2라는 것도 있네요. 이거는 아마 뭐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안 쓰거든요. 그 다음에 AAC라는 거, 여러분 그 애플 기기 쪽은 지금 AAC를 많이 쓰거든요. AAC, 또 MPA, WMA도 PC에서 가끔 보이시죠? 그리고 OGG도 가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켈프, 오퍼스, MQA, LD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사용하는 이제 점유율을 한번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네, AAC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AAC가 그 88%, 그리고 그 다음이 뭔가요? 돌비 AC3 58%. 이거 주로 그 극장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개인용이라기보다는 극장이나 DVD 이런 데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MP3가 그 다음이네요. 49%. 이게 합해서 100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그대로 가져온 자료라서 뭐 어떤 기준으로 점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합쳐서 100은 안 되네요. 자, 어쨌든 그 뭐가 많이 쓰는지 순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TS가 14%죠. 요 DTS도 주로 이제 극장용이에요. 예, 극장 영화용이라서 많이 점유율이 생각보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스라는 게 8%인데요. 이거는 그 최근이라고 그래봤자 2012년도인데요. 그 무료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포맷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OGG, 오그보비스인데 사실 이 OGG 바로 다음 버전이 오퍼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컴퓨터나 인터넷 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주요 손실 포맷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성 전용 포맷들 한번 이런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오디오라고 하더라도 음악도 있고 음성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음악 또는 소리하고 또 음성하고는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음성만 전용으로 그 쓰는 그런 포맷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리니어 프리딕티브 코딩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LPC라는 기술을 이용한 그 음성 전용 포맷들이 네, 여기 이렇게 네, 한번 그냥 쭉 보고 이제 넘어가시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댑티브 프리딕티브 코딩, 코드 익사이티드 리니어 프리딕션 전부 그 코덱들 이름들이에요. 네. 뭐가 많죠. 네. 그리고 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이라는 MDCT라는 기술을 이용한 그런 음성 전역 포맷들, 예, AAC, LD라는 거. 요 AAC는 그 애플에서 사용하는 그 AAC가 맞습니다. 그리고 CLT라는 거, 또 오퍼스라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음성 전용으로 치중된 그런 물론 뭐 그 일반적인 오디오를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음성에 썼을 때 좀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무손실 포맷입니다. 네, 손실이 없는 포맷인데 여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자, 한 번쯤 봤을 만한 그리고 지금은 쓰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면 네, 애플 로스레스, 애플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무손실 포맷이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트랜스폼 어쿠스틱 코딩이라는 A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주로 그 소니, 소니 쪽에서 자기네 음향 기기라든가 그런 쪽에 사용하는, 또 소니가 이제 영화사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영화사에 거기서 나오는 영화에 쓰는 그런 이제 무손실 포맷입니다. 그리고 엠팩4에 있던 코딩, 그리고 쭉 그냥 내려가 볼까요? 돌비사의 거, 또 DTS, 네, 그리고 여기 요즘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프리 로스레스 오디오 코덱, FLAC, FLAC이라는 포맷이 무손실 포맷으로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죠. 그리고 메리디안 로스레스 패킹, MLP라는 것도 간혹 사용이 되고요. 네, 한번 쭉 보시죠. 몽키스 오디오, 엠팩4, 옵티즌 프로그, 오리지널 사운드 퀄리티, 리얼 플레이어, 쇼튼, TTA, 웨이브팩, WMA 로스레스, 예, 뭐 이런 것들이 무손실 포맷입니다. 이런 포맷들은 뭐 다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자사 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좀 쓰다가 별로여서 그냥 사장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고, 네, 그때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뭐가 많이 사용될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런 포맷들이 있다는 거 한번 눈에다 그냥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